언제나 시장에 관한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 수 시간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우리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이것은 3일 동안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과다이익을 축소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 우리가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과정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마침 또 제가 공개 강의였는데 아마 이 방송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그런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조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 파동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M파동의 구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유곡절을 위해서도 좀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번 정도의 하락이 얘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하락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장에서는 얼마 동안이나 움직이는 파동이냐면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가는 파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M파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마침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오늘 이 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 뒷배경은 어떻게 있을까 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패턴상 주가가 하락 패턴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직 M파동이 나와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국이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미국 시장을 잠깐 좀 이렇게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때마침 중요한 뉴스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좀 화면 보시죠.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한국경제TV에서도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인공지능 차트로 이렇게 자동 세팅해서 놓은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황금 캔들. 그러니까 이미 이번 달에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는 섹터를 제가 거래대금으로 뽑아놨어요. 자, 그 중에서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테슬라 한번 볼까요? 지금 마이클 버리가 공식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중단을 선언했죠. 결국은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근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물론 제가 가면 마이클 버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마이클 버리가 매도를 때린 이후에 주가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아마 이때도 제가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20위 외봉의 중반 구간에 오면 이게 딱 2018년도에 1월 달에 미국시가 내려왔다가 뜰 때 구간도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좀 이건 청산하고 가는 게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연결됐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얘가 위에서 꺾을 때 이 녹색선이 외봉이잖아요. 이걸 미리 가서 때린다는 것은 그것도 또 여기서 때린 게 아니라 미리 가서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찍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주가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판단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최소한 뭐가 나와야 매도 보시게 되냐면 이 녹색이 쌍봉 정도 나와야 이게 무서운 파동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미국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었는데 대표주들이 살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여기 지금 마틴 구간에서 뜨는 거 보이시죠? 하단에 보면은 여기 60가에 서고 있는데 여기서 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얘는 22 쌍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 그 모양을 보면 이미 여기 고점 때, 이미 앞에 고점을 돌파한 상태였어서 꺾어도 전부 다 녹색이 외봉의 영역권대였었어요. 마소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튕겨 올라가지고 꼭 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요번에 사실은 이 미국 시장이 전부 다 조정받았었잖아요. 이게 외봉이 조정받을 때 올해 저희 그 수강생들은 스파이라든지 SPXL 아니면 이렇게 마소, 애플 이런 종목은 전부 다 외봉에서 꺾어지기 때문에 매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미국은요 테이퍼링이 와도 오히려 호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제 정도는 조금 인식이 될 겁니다. 얘네들은 다만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이 언제냐면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한번 타격을 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테이퍼에 대한 얘기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M파동의 성공을 깔 수 높은 것은 미국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요. 올라가는 각도가 아주 좋습니다. 무조건 급락하면 급등을 줘야 되는데 둘 다 급락되면 급등을 주고 있고 코스피는 3,000 돌파, 코스닥은 다시 1,4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조심할까요? 라는 겁니다. 얘가 두 번의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은 지금 여기다 미리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보면 여기 5일선, 이 철길 따라서 가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바들 줬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들 줬을 때 이게 올라가다가 5일선에 바들 줬을 때이거나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혹시 여러분께서도 또 클래스가 높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30분봉에서 22 쌍봉의 구간에 있을 때 분봉 잠깐만 열어볼까요? 얘가 어제 내려갈 때 매수였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이 조정받아도 외봉이었죠. 여기 화면에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봉이거나 39봉에 20이 쌍봉이거나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철길 따라가다가 이 철길 밑에 5일선 아래로 몸통이 내려가는 걸 바디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바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얘가 이렇게 바디가 나오면 얘는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얘가 두 번의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한 번 방향을 잡기가 어렵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아까 제가 테슬라나 이 종목을 보여드린 게 뭐냐면 얘들도 지금 주가의 조정이 60이 녹색선이 외봉의 영역권도 있어요. 이 외봉의 영역권 되는 것은 패턴이 꺾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얘가 들어올 때 누차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했던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 엠파도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다만 얘가 엠파도에서 성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반등 준 다음에 꺾어질 것인가 안 꺾어질 것이라는 것은 얘가 6곡수에 돈 다음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요번에 우리가 10월 중순서부터 보자했던 가장 큰 맥점 프라이머리 키는 뭐였느냐라는 거죠. 그 프라이머리 키는 뭐냐면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긴축이 들어온 것을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실적 장세. 실적이 잡았는데 이번에 금융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 주 특히 다음 주에는 실적에 아주 무더기로 미국시장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의 80%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 시각에서 미국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여전히 여기 은하장도 엠파동은 3개월 정도는 기본적 가는 파동으로 접근하시면서 그동안에 여기서 손해났던 걸 좀 복구하는데 조금나마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 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자, 이 종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외봉에 종막일 때 마틴서 떴잖아요. 똑같습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국고추에서 넘게 관심을 갖고 보시해서 나갔던 종목이죠. 무엇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요번에 종합주가가 내려가면서 덩달아 빠졌던 어떻게 보면 억울한 종목입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쪽이고요. 코랄9의 이 언택트 IT 수요에 따라서 실적을 제한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 ST 다 똑같습니다. 마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요번에 바로 공연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M파동을 보면서 올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된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철길을 벗어나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해서 같이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에 하락장에서 손해한 거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